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늪. 언제나 친절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런 마음 때문에 어느샌가 남을 위해 자신의 삶까지 희생하는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처럼 큰 기회가 찾아오거나 함께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에게 양보하고 제 손으로 행복을 걷어찹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남은 행복한데 나만 계속 아등바등 애쓰는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모를 서운함까지 밀려옵니다. 자기 발로 행복을 걷어찼는데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마음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과 깊이 교류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하면 일이 더 커져. 귀찮으니 그냥 대충 네 말이 맞다고 해주자. 내가 하는 게 훨씬 빠르겠어. 그냥 해버리자. 하지만 이런 사소한 일들을 계속 피하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관계가 깊어지면 귀찮다는 생각에 스스로 피해버립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부탁하는 일이 귀찮다고 느껴지니 자신을 희생해 모든 일을 해치우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항상 외롭고 혼자만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것 같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개인적으로 너무 친해지지 않는 편이 좋아. 내 본 모습을 보여주면 사이가 틀어질까봐 두려워. 나만 참으면 조용히 넘어가겠군. 자신만 참으면 일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가벼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솔하게 교류하기보다는 당장 벌어질지도 모르는 귀찮은 일을 수습하는데 더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주어도 나를 소중히 대해주었다. 나를 좋게 생각해주는 것 같다라고 느낍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주기를 바라면서 과한 호의를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 땐 너무나 쉽게 마음이 상해버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 직장에는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다 보면 직장 생활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위한다고 한 일이 인간관계를 망치고 본인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귀찮은 일이나 불화를 낳기도 하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일하나요? 주변 사람을 돕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아서? 과도한 일에 지쳐가면서 당장은 열심히 하는 걸 그만두지 못합니다. 지금껏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것이라는 가치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당연한 말로 스스로를 위로해봤자 속으로는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열심히 하는 걸 그만두지 못하겠다면 대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직장 동료들이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일만 신경 썼다면 앞으로는 좀 더 자신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봅시다. 가족을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거나 가족의 행복만 보살펴왔다면 이제는 눈 딱 감고 각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해오던 일을 자신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살짝 바꿔보는 겁니다. 이때 다른 사람을 위해 꾹 참고 해오던 일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만 참으면 돼. 내가 참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어 라는 잘못된 생각이 당신을 자기 희생의 늪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 관계를 위해 내 삶까지 희생하고 싶지는 않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줄여봅시다. 그리고 매일 한 가지씩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열심히 하되 자신의 욕구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바꿔봅시다. 이런 감정의 늪에서는 어떻게 벗어날까? 매일 하나씩 자신에게 선물을 해주자. 지금 하는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고민하는 늪. 일을 하고는 있는데 적성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 고민은 은퇴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주제입니다. 어떤 일을 좋아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는 때마다 다른 감정을 겪습니다. 늘 긍정적인 자세로 일을 대할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 일이 적성에 안 맞는지도 몰라 라고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순간에 무엇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나요? 상사가 내게 이 일이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동료와 후배에게 뒤처지는 것 같다. 일에 대한 불만만 늘고 재미를 찾을 수 없다. 능력에 비해 업무량이 너무 많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문제의 해답은 전부 자기 안에 있으므로 직장을 옮겨봤자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시다. 일이 재미없게 느껴지는가? 자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 불만인가? 감정과 원인을 직시하면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도 보일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성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 해도 성향에 맞지 않으면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 생활이 맞는 사람, 소수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한 사람, 혼자 차분히 작업하기를 원하는 사람, 보수적인 사람, 개성과 제안을 하고 싶은 사람, 자신의 성향과 그 일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후 일이 맞지 않는 원인을 찾았다면 이제 지금 하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사무 업무가 맞지 않는다를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라면 어떨까?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 싫다라고 하면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직업이라면 출퇴근길 지하철을 타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도심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곳에서 일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상상해 봤을 때 그거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일이 어쩌면 자신에게 잘 맞고 잘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일이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일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지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닐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며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여기서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둬야 하는지 등을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사의 서비스나 상품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직을 추천합니다. 이런 질 나쁜 상품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깊이 각인되면 일할 의욕이 안 날 뿐더러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좋아한다는 건 그 일이 적성에 맞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런 감정의 늪에서는 어떻게 벗어날까? 자신의 성향과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지금 하는 일을 다시 생각해보자.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중입니다. 어제와 오늘 2개의 영상으로 책의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미소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며 감정이 흔들렸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책은 자존감, 돈과 시간, 인간관계, 일과 회사 생활, 연애와 결혼 등 5개의 파트로 나눠 감정의 늪에 빠질 경우 감정의 늪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한 줄 문장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자는 맺은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아 외로운가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나요? 미움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나요?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 같나요? 진짜 내 모습을 알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요? 당신이 빠져있는 감정의 늪은 모두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일 뿐입니다. 나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신을 똑바로 보세요. 자신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부분 네? 아니 무슨 그런 당연한 말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힘들고 슬플 때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신을 똑바로 바라봐야 원인을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발을 내디디면 앞에 늪에 비유하여 소개했던 감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늪에 빠진 나를 구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요령에 기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뇌는 희한하게도 자신을 제대로 바라본 후에는 힘들고 끔찍한 과거의 경험을 별거 아닌 일처럼 느낍니다. 그 덕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늪에서 빠져나온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와 감정을 긍정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미소님도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지 않나요? 분명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감정은 조절이 안 되는 상황. 그럴 때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먼저 봐주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이기적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착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하며 살아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려서부터 주입식으로 들었던 말들. 남을 우선 생각하는 대신 나를 먼저 생각하며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저도 요즘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